지금이라도 내 주식을 전부 던져야 할까요? 지난 주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 소식에 고민하면서요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계좌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중동전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월가 최고 거물이 왜 이란 공습을 오히려 증시와 경제의 호재라고 주장했는지, 아시아 증시와 뉴욕 증시가 폭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좌의 운명을 쥐고 흔들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일반 뉴스에서는 자세히 전하지 않는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 CNBC가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했더라고요. 바로 채권 자경단, 이런 용어를 창시했던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데니 리서치의 에드 아데니 대표가 촌철살인 같은 분석을 내놨거든요. 아데니 대표의 시각은 시장의 막연한 공포와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저와 생각이 매우 비슷한데요. 그는 이번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이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휴전에 돌입하면 향후 수개월 내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이 연준의 목표치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강력한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아데니 대표의 예측처럼 이번 사태가 단기전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3대 핵심 변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미국의 딜레마와 악화되는 여론과 물리적 한계. 전쟁이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전에 끝날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결국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4에서 5주간의 군사작전을 언급하고 있고요. 목표 달성 시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이란에 폭탄을 퍼붓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속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물리적 상황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최근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라는 미국인 적어도 50%는 넘었을 줄 알았는데 단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반대한다, 무려 43%, 거의 2배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 응답자의 56%가 트럼프가 군사력을 너무 쉽게, 그것도 함부로 사용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지지층, 이른바 마가라고 하죠. 마가 세력조차 트럼프 계속 지지해야 될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원한 정책이 아니다, 아니 왜 해외 전쟁에 또 끼어들어,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 지난 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요,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군 사망자 벌써 6명이다.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미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다. 이거는 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정치적 독배라는 거죠.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러면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무기 무한정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무기 재고, 이게 벌써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전쟁 결국 물량전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느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재고의 약 20%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과 거기다가 요즘은 드론 많이 쓰잖아요. 이런 드론을 섞어 벌떼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군은 단 하루에서 이틀 만에 1년치 방어용 미사일 물량을 전부 소진할 수 있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
이것과 달리 첨단 미사일, 이거 하루아침에 생산 라인에서 뚝딱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결국 악화되는 국내 여론, 미국 내 여론,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무기 부족, 이 삼중고는 미국이 조기에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중국의 철저한 손익 계산과 15억 배럴의 방패이라는 중국 주도의 1대1로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방국이거든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와 경제의 현실 앞에서 혈맹이라는 단어는 지금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거든요. 무역전쟁, 첨단기술 통제,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자국,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명운이 걸린 중대한 통상현안을 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특히 시진핑이 자국의 핵심 이익도 아닌 이란 문제를 굳이 미중 협상 테이블의 걸림돌로 가져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립 서비스까지는 하겠지만 실제 협상판을 깨면서까지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여유도 의지도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의 진짜 팩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에너지 안보거든요. 중국은 수입 원유의 30에서 35%를 전 세계 물동량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란을 부추겨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경제, 이 공장 가동이 멈추고요. 유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철저히 전략적 침묵, 그리고 방관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무려 15억 배럴이 넘는 막대한 전략 비축유, 이거를 방패 삼아 시장의 단기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믿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최대 우방국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끊긴 이란,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결국 이란이 장기전을 치를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조기 종결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변수, 이란 수뇌부의 신속한 수습과 낮아진 위협,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는 한 국가의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 하메네이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서양으로 치면 교황급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사망했으니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히려 이 충격적인 사태를 상황 조기 종료의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헌법에 따라 즉각 3인 지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요. 흔들리는 체제를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과 체제 결속이 시급한 마당에 미국과의 전면전을 길게 끌고 갈 여력이 없는 거, 이거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란의 군사적인 타격도 생각보다 컸더라고요. 미국의 압도적인 정밀 군수부로 이란 해군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란 군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전 교전으로 인해 이란 내부의 미사일 다수가 파괴되었고요. 현재 가동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도 100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또한 여기도 중요해요. 미국의 공습을 받았으니 사우디, 이런 이란 주변의 국가들, 같은 이슬람 국가니까 이란을 도울 것 같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슬람 내에 시아파와 수니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 그리고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수니파거든요. 이 수니파 국가들이 이번 기회에 시아파인 이란을 무너뜨리려고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란을 도울 우군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가 확전 시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매몰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무력 충돌은 2, 3주 내의 치열한 기싸움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이번 사태가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앞서 언급했던 야데니 대표의 전망처럼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제 아시아 증시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했을 뿐 S&P 500 0.04%, 나스닥 0.36%,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임시 공휴일로 하루 쉬었던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올해 1, 2월 반도체 수출 131% 급증이라는 압도적인 펀더멘탈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코스피, 바로 이러한 조기 종결 시나리오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증시 지금 사상 최고치인 119조 원의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금융당국도 빠르게 100조 원 플러스 알파 비상대응 체계를 도입했잖아요. 이 모든 게 막강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막대한 자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그리고 3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B2, 이 물량이 반대 매매로 쏟아지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심각한 것 같아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원통입니다. 지금 같은 공포 장세에 내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투매해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좀 썰렁했죠? 예, 지금 PD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사모신용시장의 유동성 경색 위험. 만약 전쟁이 예상을 깨고요, 장기화되면 유가가 130달러 이렇게 치솟는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는 막대한 사모신용 대출에 의존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나스닥의 AI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켜서요, 글로벌 기술주 연쇄 하락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투매는 멈추되 철저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단기 조정은 장기 투자의 매수 기회. 구조적 성장 흐름 자체는 지금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공포에 질려 AI 주도주를 헐값에 넘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번 조정을 좋은 기업을 싸게 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조언, 현금 확보와 유연한 대응. 전체 비중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라는 숫자를 맹신하기보다는 유가 추이를 보며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언, 안전자산과 해지 수단 점검. 중동 리스크가 단기 완화되면 금값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연말 6,000달러 중장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방산주, 달러, 금 비중을 일부 유지하면서 만약의 유가 상승에 대비해 정유, 에너지 관련주를 방어적으로 편입해 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투자는 결국 공포와의 싸움입니다. 항상 뉴스를 주목하면서 거대한 자본의 이동과 숨겨진 팩트를 읽어내야만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정한 투자 판단에 예리한 무기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